안녕하세요. 도라인 성형외과 조지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도라인 성형외과 정유석입니다. 원장님, 좀 가슴을 키우는 수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가슴을 키우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형물 넣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이식 넣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는 보형물을 넣고 어떨 때는 지방 이식을 하고 그럴까요, 원장님? 환자분이 지방 이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방 이식 하는 거고, 보형물 넣고 좀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보형물을 하는 거고, 환자분의 선택에 딸려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지방 이식과 보형물이 갖는 장단점이나 특성 때문에 이러이러한 경우 지방 이식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형물이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해드리죠. 그러자면 저는 가슴이 좀 이렇게 좀 풍만하고 있는 걸 원해요. 그러면은 그럼 보형물 쪽인 거죠. 그렇죠. 보형물이 낫죠. 그럼 보형물이 난 거고. 근데 저는 제 몸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건 절대로 싫어요. 그럼 보형물 하면 안 되죠. 그럼 보형물 하면 안 되고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지방이 충분하면 이식으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번 해요. 여러 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이 만약에 지방량이 조금밖에 없어. 근데 저는 가슴이 정말 풍만하길 원해요. 그러면 이건 또 보형물을 하고, 그런 경우에 좀 약간 마르신 체형인데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형물을 하고 지방 조금 채취해서 지방 이식을 살짝 같이 해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능하고. 그러면은 지방량도 적고 가슴도 적은데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건 절대로 싫고 지방은 조금밖에 없으신 분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죠? 참 괴롭죠. 네, 괴롭죠, 그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보형물 하시는. 그렇죠. 보형물 하시면 돼요. 요즘은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가슴 수술 참 잘해요. 무리하게 크게만 안 하면 마르신 분들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한동안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생겨 있는데 맞아요. 괜찮죠? 아유, 문제 없습니다. 보형물에 대한 문제들이 의학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심각한 문제도 있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들은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고, 모든 보형물 수술은 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논의됐던 악성 종양과 관련된 거는 빈도가 극히 낮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생산된 잘 만드는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보형물하고 가슴 이식의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것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나요? 보형물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의 수술로 확실하게 크기를 키울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대신에 이제 보형물 수술을 했을 때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내 가슴 같은 질감을 똑같이 표현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특히 좀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 반면에 이제 가슴 이식은 보형물만큼 한 번에 확실한 결과를 얻지는 못해요. 만약에 보형물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보형물처럼 많이 좀 커지길 원하면 여러 번 수술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물질이 아니라 내 조직을 그렇죠. 이용한다는 거, 이 보형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나중에 잘 생착되었을 때는 만졌을 때 느낌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이 움직임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지방 이식의 장점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슴 이식을 하는데 더라인만의 좀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꼭 가슴뿐만 아니라 어느 부위든지 간에 지방 이식은요,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면 정말 정성이에요. 시간을 들어서 아주 소량씩 조금씩 심어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대량의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 있잖아요. 석회화도 있고 낭종성 괴사도 있고 섬유화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대부분 미세하게 이식을 못 해주고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지방이 한 부위에 뭉텅뭉텅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주 미세하게 이식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저희 병원의 자랑, 줄기세포. 그렇죠. 줄기세포하고 이제 같이 이제 이식을 하기 때문에 생착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앞에 잠깐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의 가능성도 굉장히 낮출 수 있고. 저희가 또 이제 수술하는 중에 또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기 위한 또 다양한 그렇죠, 방식들도 있죠. 그다음에 또 성장인자도 수출해서 또 수술 이후에 또 생착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명확히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가슴 보형물 하면서 지방 이식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능하죠. 가슴 보형물을 하면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날씬한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보형물을 넣고 나면은 위쪽에서 이렇게 보형물의 윤곽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면 너무 수술한 티가 난다. 그런 경우에는 가슴 전체 이식하는 게 아니라 보형물 수술하고 위에 보형물 윤곽이 비쳐 보이는 부위에 이식을 해서 보형물의 그 윤곽을 숨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가슴 이식을 하거나 가슴 수술을 하고 나면 똑바로 누워서 자야 된다, 또는 이렇게 앉아서 자야 된다, 뭐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일반인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지방 이식했는데 여기 이식한 게 여기까지 흘러내려 왔어요. 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흘러내려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슴에도 이식을 하는 게 지방이 액체가 아니고
고체잖아요. 네. 고체를 조직에다가 심어 넣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포지션을 바꾼다고 해서 이 지방 이식한 게 딴 데로 흘러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이식한 초기에 이렇게 강하게 장시간 동안 오래 눌려 있거나 했을 땐 좋지는 않죠. 수술하기 전처럼 자유롭게 뭐 엎드려 자고 완전히 옆으로 자고 이런 것만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주무시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굳이 일부러 엎드려서 자고 그러지만 않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지방 이식과 그다음에 가슴 보형물로 이제 가슴을 확대하는 수술에 대해서 정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